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페이스북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재밌는 어떤 그 그룹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스쿠바 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나름대로 그 스쿠바 폴리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 그룹이 이렇게 올려놓은 스쿠바 폴리스라고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보다는 이 사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스쿠바 폴리스.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경찰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사실 귀찮긴 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단체죠. 당연히 우리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그분들과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됩니다. 경찰이 없는 세상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인간이라는 어떤 지적인 존재는 경찰 없는 세상은 못 이겨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이빙을 위해서는 안전 다이빙 수칙이 있죠. 그래서 그 수칙에 해당되는 것들이 교육단체 연합회 RSTC 혹은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같은 데서 스쿠바와 스쿠바 교육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우리가 꼭 지키기를 권유하고 강요하는 안전 다이빙 수칙이라는 것도 있죠. 사실 다이빙만큼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그것이 우리 다이빙 생활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레포츠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전에 하는 우리 안전 점검요, 그거 이야기 잠깐 드리고, 수중 환경 특히 어떻게 하면 다이버들이 수중 환경을 지키는 어떤 대사 역할을 하고, 특히 저는 이 거북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통 10개 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안전 다이빙 수칙으로. 첫 번째가 바로 이 룰 1이 Never hold your breath죠. 스쿠바 다이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숨을 참으면 안 되죠. 그 이유는 따로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다이빙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압이 얼마인가 확인하고, 최소한 우리가 수면에 도착했을 때 몇 발을 남겨달라는 것은 그 다이빙을 이끄는 분들이 대충 결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50발 혹은 35발이라고 하는데, 사실 50발을 가지고 나오면 잠수 시간이 너무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35발 혹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남기고 나오기도 합니다. 계속 확인만 한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수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괴상망측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좀 충분히 남기고 있는 것이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상성은 사실 스쿠바 다이빙의 어떤 속성은, 스쿠바는 상승의 스포츠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격언입니다. 여러분, 하강하고 다이빙하는 자체는 그냥 즐기는 거지만 우리의 안전에는 상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 속도 경우에 따라서는 18m, 대부분은 9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안전정지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짝 다이빙 해야 되고요. 부력 꾸준히 연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중성부력, 원하면 음성부력, 필요하면 특히 수면 같은 데 있을 때는 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빙을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다이빙 하실 때요, 여러분들 감기, 그 다음에 술이 취했었거나 혹은 약물의 어떤 영향하에 있을 때는 그날 다이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전 다이빙 수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교육과 그 다음에 내가 한 경험의 한계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요 다음번에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오픈워터 다이버 때 18m를 강요를 하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마치면 훈련은 30m 있어야지만 다이빙은 40m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중에서 제발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안전 다이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쿠버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내가 물에 들어가는데 교육받을 때는 강사분께서 학생들의 경찰 노릇을 당연히 합니다. 그것이 꼭 경찰이 죄를 묻는 경찰이 아닌 보호하는, 교육하는 그런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교육을 마치고 다이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내 몸이 물에 닿는 순간부터는 자신과 버디의 판단력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에서는 이 경찰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너무 많아서 이 자유롭다는 점이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나에 대한 스쿠버 경찰이 돼서 내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이놈의 수칙들, 다이빙 수심, 다이빙 시간, 상승 속도, 이런 많은 수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거를 어기게 되면 더 이상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경찰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이 지금 제가 여기 예를 몇 가지 들어놨는데요. GUEDG라고 해서 이 GUE라는 단체에서 약자를 만들어 놨죠. goal, 목표, unified team, 장비, 그 다음에 내가 노출되는 어떤 수트 같은 이런 거에 포함되고요. 감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가스가 뭔지, 그 다음에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이거를 줄여서 GUEDG라고 하는데, 전 교육받을 때 이거 외운다고 외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게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시 옛날에 교육받을 때 했던 그 책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SSI 다이빙 전 안전 점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기회가 되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디죠. 이 BWRAF라고 하는, 이것도 좀 사실 BWRAF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의미는 BCDB고요. 웨이트 확인하고 릴리스. 요즘은 릴리스가 별로 없는, 특히 어깨끈에 릴리스가 달려있지 않은 부력 조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윙 타입은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허리에도 다 릴리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공기가 지금 현재 다이빙 시작하기 전에 얼마 남았는지 200바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OK 수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BWRAF를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브루스 윌리스 ruins all film. 브루스 윌리스는 지가 나오는 모든 영화를 엉망으로 만든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다이빙 전에 안전점검은 우리 머리끝부터 후드끝부터 핀 끝까지 발끝까지 다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내 스쿠버 탱크 안에 충분히 공기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과 BC를 인플레이트하고 디플레이트 할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다이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들이 내 경찰이 되는데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경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옆에 만화에 보면 이 다이버는 마스크를 이마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목에 걸든지 아니면 버클 마스크 그 스트랩을 이마에 오게 하고 마스크는 뒤쪽에 해야지 파도가 쳤을 때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이빙 전 안전 점검에 저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이 수중 환경에 대한 지킴이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노 터치입니다. 상대가 무엇이든지 산호, 거북이, 쓰레기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쓰레기도 그냥 이 둔탁한 손으로 쥐지 마시고요. 반드시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걸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수중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북이들이 지금 사실 다이버들이 많이 추구하는 수중 생물, 동물 중에 하나죠. 거북이는 에게 꼭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 5개를 정리해놓은 그런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북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세종병원에 계시는 이 과장님, 거북이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거북이 따라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흔히들 솔직히 저도 전혀 안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거북이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냥 거북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요, 지금 저는 이 다이빙이 지금 제가 84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4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말레이시아의 그 시파단 섬에서 거북이들이 모래사장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달 있으면 알이 깨서 나오고 하는 그 전체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들은 땅을 파고 이 뒷발로 막 파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거기 구멍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그 뒤에 궁뎅이를 갖다 엿으니 그때부터 이제 알을 놓기 시작합니다. 거북이는 알을 낳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낳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계속 놓습니다. 한 50개 정도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경을 하러 갈 때 거북이가 땅을 다 파고 궁뎅이를 거기 박을 때까지 인기척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지킵니다. 자, 이거요, 거북이 알 낳는 데 가서 그놈 알을 집어내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거 방해하면 거북이는 알로 낳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놓습니다. 그러나 낳기 전에 방해를 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급해서 나와서 알을 놓으려고 할 텐데 다이버들이 만약에 이거를 방해를 하면, 그 다음에 거북이 알은 모래사장 안에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알이 깨서 모래사장 밖으로 이놈들이 기어 나옵니다. 시파단에서는 이것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파단 주민들이 그 알을 채취해서 먹습니다. 근데 시파단에서 리조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시파단에 거북이가 아주 많아야지 다이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알을 낳아놓은 네스트에다가 팻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겐가 헌금을 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즉, 이 네스트는 내가 지킬게 해서, 예를 들어 뭐 10불, 20불, 30불을 이 네스트를 처음 발견한 현지 주민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고 가고, 한 달 후에는 거기서 알이 나오면 또 그 리조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북이 새끼들을 무슨 양동이 같은데 담아가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둡니다. 그게 밝을 때 바다로 가게 이렇게 두면, 가다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힌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잡아먹히겠죠. 그러나 거북이들은 태어나서 바다로 질주하는 것이 거북이의 타고난 본능이고요.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양동이에서 몇 시간 동안 가둬두면 그 거북이들이 그 양동이 한쪽에 바다를 향해 있는 그쪽에 그냥 졸졸졸졸 모여가지고 박박 긁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많은 곳에 특히요, 우리 비닐, 그 다음에 그물, 낚싯줄 같은데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물속에 좀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쿠버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필리핀, 태국 같은데요, 다이버 분들이 물속에서 예를 들어서 거북이를 건드리고 따라가고 막 거북이 타고 놀고 하는 것이 걸리면 그 다른 다이버들이 그걸 찍어서 고발할 수도 있고, 가이드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특히 가이드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만약에 해경에 보고가 들어가면 그 가이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이빙을 못하게 막습니다. 이게 잘 놀고 어디 필리핀 가이드인데 팔라우에 일하러 와 있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소위 소환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를 같이 그때 팔라우에서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3개월 정도 이 가이드 생활을 못할 것 같다. 즉, 물속에서 환경을 해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물속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경찰이 돼서 바다 환경을 지키고 내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